음, 네, 오늘은 코드포스 라운드 724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은 좀 그리디 문제가 많았고요. 그리고 꽤 재밌는 그리디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다 그리디였던 것 같아. 그래서 좀 생각보다 그 재밌는 발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조금 어려운 편이었고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맨 앞에 오픈말 앤 배드 스토리부터 맨 앞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배열 A가 있고 그리고 어떤 배열 B를 A에서부터 B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 A에다가 몇 개를 수를 몇 개를 더 넣어가지고 B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B가 나이스하기를 바라는데 나이스하다는 게 무슨 뭐냐? 이 B에 있는 모든 그 BI-BJ의 절대값인 이 값들이 B에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69면 6-3의 절대값이 이 안에 있고 6-9의 절대값이 이 안에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배열은 나이스하죠. 뭐 그리고 이 배열 같은 경우에는 그 9랑 4의 차이인 5가 여기 없기 때문에 나이스하지 않고 그래서 이 절대값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 그때 그 n이 100까지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100까지 AI가 들어오고 그 모든 원소가 서로 다르다. 여기서 어레이 B에서 항상 모든 원소가 서로 달라야 된다고 적혀 있고 A도 항상 그렇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원소가 서로 다른 그 어떤 A라는 배열이 들어옵니다. 그때 그 적당한 B를 만들어서 출력하거나 아니면 만들 수 없다는 거를 출력하면 돼요. 만들 수 없으면 no를. 이때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또는 떻게 만들 수 없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는 그 처음에 n이 100개가 들어오는데 우린 300개 안쪽에서 그 만들 수 있으면 yes를 출력하면 되고 300개 안쪽에서 못 만들면 no를 출력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은 절대로 못 만드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걸 일단 조금 관찰을 하면 알 수가 있어요. 절대로 못 만드는 경우가 존재가 하는데 어떤 경우냐면 그 음수가 존재하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랑 그 0이 있어요. 마이너스 1이랑 뭐 0이든 뭐 다른 값이든 어쨌거나 이런 값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있으면 이거의 차의 절대값이 1이죠. 그러니까 1을 넣어야 되고 이거랑 이거의 차의 절대값이 2죠. 2니까 이거 2도 넣어야 되고 이거랑 이거의 차의 절대값이 3이죠. 그래서 3도 넣어야 되고 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 끝도 없이 계속 추가를 해도 이 마이너스 1과 어떤 수의 차의 절대값이 이 안에 존재한다. 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끝도 없이 추가를 해도 항상 그 새로운 원소를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음수랑, 음수 하나랑 음수가 아닌 수 하나가 존재해도 안 되고, 음수 두 개 존재해도 되나? 봅시다.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두 개에 의해서 여기 1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또 2가 들어가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 4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케이스들을 봤을 때 음수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음수가 있으면 절대로 만들 수 없구나라는 걸.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 0에서 100까지의 어떤 그 음이 아닌 정수로만 된 배열 A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음수인 건 전부 노니까요. 이런 A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걸 B를 만드느냐. 일단 그 100 이상 100 이하고 우리는 B를 만들어서 출력할 때 B는 좀 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그냥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0, 3, 0, 3, 7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4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3은 이미 있고 이렇게 두 개 하면 0 이미 7 이미 있고 그 다음으로 또 더 들어갈 게 있나? 이렇게 두 개 가지고 1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 가지고 2가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그 몇 번 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 전체 루프를 돌리다 보면은 뭐가 안 들어갔냐?
이거랑 이거 해가지고 6이 안 들어갔죠. 결국 그 뭐가 안 들어갔어? 5도 안 들어갔다. 네, 이런 식으로 그 0부터 그 제일 큰 수까지 그 어떤 수들을 더 추가를 하면 배열을 그 다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걸 다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0이랑 가장 큰 이 7 사이에 있는 수들만 추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좀 다른 경우를 한번 세봅시다. 0, 4, 6이 있어요. 그럼 0, 4, 6이 있으면 이 배열에서는 이렇게 두 개 가지고 2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외에 딱히 들어가는 게 없죠. 이런 보면은 이거는 0부터 7까지 다 들어갔는데 이거는 0, 2, 4, 6만 들어갔죠. 이런 경우를 이런 경우를 보면은 그 맞나? 0, 2, 4가 아니라 0, 2, 6부터 시작해야 된다. 0, 2, 6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 가지고 4가 들어가고 네, 이렇게 하는 게 맞네요. 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6이 제일 크고 0이 제일 작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6이랑 0의 차이인 그러니까 6이랑 0 사이에 있는 그 전부 다 2의 배수였으니까 모든 2의 배수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제일 그 작은 거랑 제일 큰 거랑 그 사이에 있는 수들의 최대 공약수랑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좀 더 다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0이 없는 경우를 생각해 봐요. 그러면 1이랑 3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또 2가 들어가죠. 그리고 또 더 들어가나요? 더 안 들어가죠. 이 경우에는 그 1부터 그 0 빼고 어딘가까지 넣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0을 넣는다고 문제가 생기나요? 문제가 딱히 생기진 않아요. 0을 넣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제일 간단한 방법을 하나 찾아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그 우리는 그 어떤 괜찮은 배열 B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출력을 하는데 그 B의 길이가 그 300개 안쪽이면 몇 개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B를 항상 모든 어떻게 A가 들어오든 이렇게 들어오든 이렇게 그 저 위에 저렇게 들어오든 뭐 음수만 없으면 그냥 무조건 0부터 2, 3부터 100까지를 모든 입력 A에 대해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 어떤 게 들어와도 다르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여기 그 2, 4, 6 보면은 그 최대 공약수를 따져야 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 2로 건너뛰는 식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걸 1씩 건너뛰는 식으로 만들어도 되는 게 1은 모든 그 양의 정수의 최대 그 약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항상 B가 어떤 값이 들어오든 0부터 100까지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리면 그 모든 음수가 없는 B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그 반드시 필요한 만큼만 추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A를 주고 이 A 상태에서 그 가능한 적게의 새로운 원소를 추가해서 B를 만들어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건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디서든 파생될 수 있는 B를 하나 만들어서 그게 그 0부터 100까지죠. 이걸 만들어서 어떤 입력에 대해서든 무조건 이걸 출력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코드는 여기서 어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101을 출력하고 0부터 100까지를 0부터 100까지를 출력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문제를. 되게 그 문제를 푼 과정에 비하면 그 간단한 코드인데 그렇게 됩니다. 일단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코드는 간단하게 나와요. 다음으로 문제 B로 넘어가죠. 잠깐 창문 좀 열고. 덥네.
문제 B. 알 수 없는 문장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린 여기서 네, 여기까지는 아무런 그 문제랑 상관이 없는 문장들이고요. 그 어떤 그 알파벳 소문자로 되어 있는 스트링이 주어지는데 그 스트링의 맥스를 구한대요. 맥스라는 건 그 여기서 정의를 합니다. 등장하지 않았던 그 가장 길이가 짧은 스트링을 맥스라고 한다. 라고 정의를 해요. 그렇게 정의를 했을 때 그 이 스트링의 맥스를 구해라. 그 맥스의 조건은 그 가능하면 짧은 거 그리고 그 그리고 그 뭐냐 그 길이가 같은 것들 사이에서는 사전순으로 앞에 오는 게 맥스가 되죠. 등장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 제일 앞에 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스트링을 찾으면 되는데요. 네, 진짜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이 맥스가 될 수 있는 모든 스트링을 다 만들어놔요. 왜냐면 그 n이 최대 1000글자이기 때문에 그 세 글자 안쪽으로 맥스가 반드시 나오리라고 보장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보세요. 26 곱하기 26 곱하기 26이니까 그 이 문제는 그 이게 대충 몇이죠? 한 1000 넘어요. 네, 이 문제를 그 스즈미야 하루이 그 문제라고 하거든요. 왜 스즈미야 하루이 문제라고 하면은 스즈미야 하루이의 우울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거를 그 1화부터 13화까지 있어요. 근데 이 1화부터 13화까지를 모든 순서대로 다 보는 거를 어떤 긴 수열 하나에다가 모든 순서대로 다 보는 걸 다 이 안에 포함되게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부터 그 여기다가 새로운 걸 추가해서 여기서부터 13개도 뭔가 이거의 그 조합 중에 하나고 그 여기서부터 13개가 뭐 이거의 조합 중에 하나고 이런 식으로 그 모든 가능한 조합을 만드는 이런 문제거든요. 네, 이런 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왜 스즈미야 하루이 문제냐면 찾아보세요. 재밌어요, 이거. 근데 뭐 어쨌거나 그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문자열을 만들 때 우리가 26 곱하기 26 곱하기 26개의 어떤 프리픽스가 들어가 그 어떤 그 세 글자짜리 프리픽스가 들어가려면 이건 아무리 작아도 1000글자 안에 들어간다. 왜냐면 26 곱하기 26 곱하기 26만으로 이미 1000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분명히 아무리 길어도 세 글자 안에 다 나온다라는 거를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한 글자짜리 A에서 G까지 한 글자짜리 스트링을 전부 만들어요. 그러면 대충 이게 26개죠. 그리고 그 A부터 G까지 그 대충 뭐 이거 다 만들면 벌써 벌써 한 700개 되지 않나? 뭐 그쯤 돼요. 그리고 A부터 G까지 만들면 이거는 그 굉장히 뭐 한 몇이지? 한 뭐 5천? 아니 뭐만 이상이거든요. 다 만들어 놓으면 일단 다 만들어 놓고 그 이것들이 그 문자를 있는지 찾고 이것들이 문자열이 있는지 찾고 이것들이 문자열이 있는지를 찾으면 돼요. 근데 이게 아무리 그 오래 걸려도 천 개 안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문자열을 전체를 검색하는 걸 1000번 안쪽으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자열의 길이가 천 글자기 때문에 그 우리는 그 천의 제곱 안에 답이 반드시 나오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즈미야 하루이 문제는 이 문제랑 별로 상관은 없지만 이 26 곱하기 26 곱하기 26을 생각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생각날 수도 있으니까 대충 언급해 봤는데 뭐 이것도 재밌으니까 한번 보세요.
네, 뭐 그런 문제고요. 이게 문제 B번이었고, 일단 조금 이 배열을 만드는 게 조금 까다롭긴 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A보다 쉬웠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정말 쓰레기 같은 코드를 만들어서 짰는, 남한테 권하기 뭐한 정말 쓰레기 같은 코드를 만들어서 짰는데, 여기서 i라는 변수를 쓰고, 여기서 i라는 변수를 쓰고, 여기서 i라는 변수를 또 씁니다. 여러분은 이런 코드 짜지 마세요. 여기서의 i랑 여기서의 i랑 여기서의 i가 다르거든요. 남한테 권할 건 못 되는 것 같지만 내가 왜 지금 권하고 있지? 됐어요. 여러분은 스즈미야 하루이 문제나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합시다. 그 다음으로 문제 C를 볼 건데요. 일단은 그 빼먹은 게 1000번을 이 문자열 안에 위에서 검색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문자열 위에서 검색을 하는 건 그냥 언어에 들어있는 함수를 써서 검색을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문자열 매칭 알고리즘들 있잖아요. 그런 걸 써도 되는데, 뭐 굳이 어려운 알고리즘 쓰지 않더라도 한 글자에서 세 글자까지이기 때문에 문제 없이 시간 안에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C번 문제. C번 문제는 어떤 D랑 K로 되어 있는 스트링이 있어요. 그래서 D랑 K로 되어 있는 스트링을 여러 개로 자른대요. 근데 여러 개로 자르는데 잘린 조각들의 D랑 K의 비율이 똑같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DKK랑 KKKKDD는 D랑 K의 비율이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D랑 K의 비율이 같도록 이렇게 해놓고 싶은데 그렇게 자르고 싶은데 최대한 여러 조각으로 자르면 몇 조각이 나오는가, 그것까지만 문제였으면 참 좋았겠죠. 근데 그거를 50만 개 안쪽인 n에 대해서 앞에서부터 한 글자, 앞에서부터 두 글자, 앞에서부터 세 글자, 앞에서부터 n 글자까지에 대해서 전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신나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수론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그리고 음, 그리고 자료 구조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리수를 어떻게 저장하면 좋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도 조금 필요한 문제입니다. 뭐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DK, DK, DDDK, DDD, DK 이런 문자열이 있어요. 그럼 이 문자열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문자열에서 이게 세 조각으로 잘린다 그랬죠. 이렇게 아니 여기 있으세요 필요 없어. 이렇게 세 조각으로 잘려요. 근데 이게 그걸 어떻게 아느냐 라는 게 문제예요. 일단 어디까지 보든 적어도 한 조각 이상으로 잘리죠. 근데 이게 2번 이상으로 잘리는 걸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DK까지 봅시다. 여기까지는 두 조각으로 잘릴 수 있다는 걸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본 거 여기에 여기가 지금 몇 대 몇이죠? 2대 2죠. 2대 2니까 앞에 몇 조각을 자르더라도 이 비율대로 잘라야 돼요. 그러면 1대 1로 잘라야 된다는 거죠. 그럼 1대 1로 잘라야 되는 걸 전부 본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각각에 대해서 자기 약수에 대해서 앞에 거를 계속 이렇게 참조를 하면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될 거예요. 이게 50만 개나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풀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냐면 여기쯤에서
1대 1로 만들어진 거를 전번에 몇 번 쪼갰었지라는 걸 참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시점에서 1대 1이 있었으면 여기서 1대 1이 두 번째 등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대 1이 두 번째 등장했으니까 이게 두 조각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거를 어떤 자료 구조에다가 넣냐면 그거를 어떤 유리수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에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례식을 저장을 하는 거죠. 이거를. 근데 이걸 저장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대 0일 수도 있고 0대 1일 수도 있고 뭐 7대 3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개의 칙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값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봤으면 DK로 2대 2예요. 2대 2니까 우리는 실제로 1대 1이랑 같은 거죠. 이거를 최대 공약수를 사용을 해서 1대 1로 만드는 거죠. 그럼 1대 1에 대해서 아까 여기서 한번 참조를 해서 1대 1에다 플러스 1을 해놓고 여기서 1대 1이 한 번 더 들어갔으니까 거기다 플러스 1을 더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순서상 i, j 근데 i, j가 서로소인 어떤 순서상 i, j를 어떤 맵이나 아니면 해시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맵이나 해시는 뭐 맵은 트리로 돼 있고 아니면 해시는 해시 테이블로 돼 있죠. 해시로 저장을 해가지고 이전에 i, j를 참조한 적이 몇 번 있는지를 여기다가 적어놔요. 그래놓고 아까 참조했던 걸 또 참조하면 해시에다가 플러스 1을 하고 그 참조한 곳의 값을 가져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9글자짜리 스트링을 이렇게 3개로 쪼갤 수 있죠. 그럼 우리는 2대 1에서 한번 2대 1에 여기다 넣었고 그리고 여기 4대 2에서 한번 2대 1에 한번 더 넣었고 여기서 6대 3에서 2대 1에 한번 더 넣죠. 그러면 이 부분에 3이 들어있으니까 3을 가져와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맵이나 해시를 사용을 해서 이 비례식을 집어넣고 꺼내고 하면 되는데요. 근데 이게 비례식을 넣는 거니까 양쪽을 약분을 해야 되는 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거를 실수로 넣지 않는 게 중요해요. 실수로 넣으면 이거 어쩌면 플로팅 포인트 그러니까 정확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유리수로 서로소 형태로 넣는 식으로 맵에다가 다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 C번에 대한 해법이었고요. 조금 더 설명할 게 있으려나? 뭐 이 정도. 저는 이걸 코드를 그러니까 모든 매번 이만큼 D고 이만큼 K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가져간 만큼 K 가져간 만큼 D니까 이거를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최대 공약수에 해당하는 부분의 맵에서 값을 찾고 거기다 플러스 1을 하는 그런 코드죠.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요. 여러분 만약에 제 코드 어떻게 됐는지 보고 싶으시면은 저를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저를 친구 추가하면 여기 친구 목록에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C번이었고요. 그 다음 D번으로 가볼게요. D번도 그리드인데 D번은 어떤 중간 값에 대한 문제예요. 어떤 양의 정수가 홀수계가 있는데 그 홀수계에
그 앞에서부터 홀수계를 잡았을 때 중간값이 BI-B2 BK라고 해요. 그러니까 2K-1개의 정수가 있고 그 중간값이 B1부터 BK예요. 그때 그 중간값들을 어떤 B라는 배열로 가지고 있어요. 그 중간값 배열을 통해서 원래 A라는 배열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배열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원래 A라는 배열이 존재할 수 있느냐를 출력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배열이 존재할 수 없게 되는 B가 들어오고요. 존재할 수 있는 B가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래 이게 좋은 예시인가? 뭐가 좋은 예시지? 좋은 예시. 이게 좋은 예시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 A가 앞에서부터 뭐가 들어왔냐에 따라서 그 그러니까 B가 뭐냐에 따라서 A를 한번 유출을 해보죠. 일단은 처음에 들어오는 4는 항상 4는 항상 중간값이면서 유일한 값이 되죠. 그러니까 4가 여기 들어와요. 이게 그 처음에 한 개 들어왔을 때 A예요. 그리고 두 개가 더 들어오면서 마이너스 8이 되죠. 근데 이거 그 4보다 작은 값이 중간값이 되려면 그 4보다 작은 게 뭔가 두 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4보다 작은 게 두 개가 들어왔고 그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8이라고 유출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8 그리고 알 수 없는 수 x가 하나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그 세 개 값입니다. 그거에 우리는 이거를 지금 중간값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게 중간값이에요. 그 상태에서 5가 들어와요. 근데 5가 들어오면 우리는 이걸 5를 중간값으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를 정렬된 순서대로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다고 가정을 할 때 가능한 이걸 오른쪽으로 당기면 여기에다가 수를 2개 더 추가할 수가 있죠. 근데 2개를 더 추가하는 걸로는 이 중간값을 한 칸밖에 못 당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마이너스 8, 바로 오른쪽에 4가 있는 걸 알고 있죠, 우리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밖에 못 가는데 그 4보다 큰 수가 나와버리면 여기다 2개를 추가해서 4보다 큰 수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칸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통해서 5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배열에다가 새로 값을 추가하고 중간값이 변하고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거 외에 다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라는 걸 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조금 더 복잡한 게 1, 1, 3, 1, 0, 마이너스 2, 1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배열이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이런 배열이 들어와요. 이건 조금 더 복잡한 게 1이 들어오고 1이 또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1이 들어왔어요. 처음에 1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번째 1이 아까 그 1일까? 다른 1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1이다라는 가정을 해보면 이 왼쪽으로 뭔가를 밀어 넣어서 어떤 x가 들어오고 그리고 1이 하나 더 들어오고 이런 형태가 되면 다른 1을 만들 수 있죠. 똑같이 뭐 이쪽에 2개가 들어와서 이쪽에 또 1이 들어와서 이렇게 다른 1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어쩌면 왼쪽에 1 하나, 오른쪽에 1 하나.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왼쪽에 어떤 알 수 없는 작은 수 하나, 그리고 오른쪽에 알 수 없는 큰 수 하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 1. 이런 세 개 중 하나로 분기를 한다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중 하나로 우리는 분기를 하게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는 1번, 2번, 3번을 전부 따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일단 전부 다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 이게 1번, 2번, 3번이라는 게 우리가 뭔가 값을 바꿨을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봅시다. 만약에 나중에 3이 들어와요. 나중에 3이 들어오면 3으로 바꾸려면 더 큰 값을 2개 넣어야겠죠. 큰 값을 2개 넣는데 큰 값을 2개 넣어도 중간값은 여기서 여기로밖에 안 바뀌죠.
그러면 우리는 그 왼쪽에다가 1을 하나 더 넣는 과정에 의해서 그 새로 3을 넣은 게 실패한 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이쪽은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속 진행을 해봅시다. 네, 그리고 뭔가 3이 더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3이라는 걸 더 넣었는데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3으로 바꾸려면 여기 오른쪽에 어떤 알 수 없는 정수를 2개 더 추가를 하고 그러면 이게 그 최대값인 3이 중간값인 3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한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넣은 경우에는 또 3으로 바꾸려면 오른쪽에 2개를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아까부터 보면은 작은 걸로 바꾸려면 왼쪽에 2개, 큰 걸로 바꾸려면 오른쪽에 2개를 뭔가 넣어야 돼요. 그 오른쪽에 2개가 어디 들어갈지는 정할 필요가 없죠. 그냥 지금 중간값을 크면 되고 나중에 나한테 유리하게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2개를 더 집어넣어요. 그럼 2개를 더 집어넣으면 우리는 여기가 중간값인 3이 되고 이런 형태가 됐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1을 한 번 더 넣은 걸로 인해서 1번은 일단 실패했어요. 왜냐면 오른쪽으로 2칸 못 미니까. 그럼 2번이 3번에 비해서 유리한가? 113에서 3이 중간인 거랑 13, x13xx에서 x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상태에서 이 3이 중간인 거랑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x가 하나 더 있는 게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뒤에서 바뀔 값을 생각을 해보면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넣고 웬만하면 같은 걸 더 안 넣는 게 좋겠구나. 왜냐면 2칸 움직여야 할 때 같은 게 2개가 있으면 그 방향으로 못 움직이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같은 게 2번 나온다고 해서 그 수를 더 넣는 건 별로 좋지가 않고 그러면 가능한 움직이지 않는 쪽으로 해서 그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발생한 걸로 가정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아까 해서 나머지 2개를 소거를 해서 1까지 들어오면 1이 가운데 있고 작은 게 하나 있고 큰 게 하나 있는 이런 형태가 우리가 같은 게 나오면 항상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일단 한 번에 2칸 못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새로 이 중간값을 바꾸려면 오른쪽에 2개 넣든가 아니면 왼쪽에 2개 넣든가 해야 된다는 거까지 왔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말이죠. 좀 더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아니 이거 말고 좀 더 예제로 쓰기 좋은 안 되는 경우 이거 쓰자. 6213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미 처음에 6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왼쪽에 2개 넣죠.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2고 하나가 알 수 없는 수예요. 그리고 1이죠. 그럼 왼쪽에 또 2개 넣어요. 그럼 2보다 작은 뭔가 2개가 추가가 되고 그 중에 하나는 1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1이 되고 우리는 뭐 여기든 아니면 여기든 뭔가 여기 하나 여기 2개든 아니면 여기 3개 여기 없든 이런 식으로 1, 2, 6이랑 미지수 몇 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3이 들어와요. 3이 들어오면 여기서 2칸 오른쪽으로 밀 수가 없죠. 2칸 오른쪽으로 민다는 게 우리는 오른쪽에 수를 2개를 추가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3을 추가할 수는 있죠. 근데 3으로 가려면 이미 있는 2를 거쳐서 그 다음 3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2칸은 못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에 2칸을 건너뛰게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1에서 3으로 가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중간에 있는 뭔가를 건너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한 칸씩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x를
만약에 6에서 x를 왼쪽에 넣었으면 이 6보다 작기만 하면 어디다 넣든 나중에 바꿔도 되고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왼쪽에 수를 넣을 땐 왼쪽에 2개 넣죠. 오른쪽에 수를 넣을 땐 오른쪽에 2개 넣어요. 그러면 2개 중에 항상 하나만 최대 하나만 활용을 하고 하나는 나중에 어디다 쓰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 땐 항상 x가 왼쪽으로 새로 추가를 해야 되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 땐 항상 오른쪽으로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건 x 하나는 그때그때 이동할 때 쓰고 나머지 x 하나는 저 왼쪽에다 처박아 놓고 안 써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작은 값으로 처박아 놓고 안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도 똑같지. 그러니까 처박아 놓고 나중에 써도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나중에 필요할 때가 되면 그러니까 더 이쪽으로 수가 필요할 때가 되면 갖다 쓸 수가 필요할 때가 되면 그때 또 그때 또 이렇게 오른쪽에 두 개 추가하게 되니까 그걸 쓰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쓰고 남은 걸 처리할 필요가 어떻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맨 뒤에 처박아 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복잡했죠? 복잡하죠? 네. 좀 복잡합니다. 숨 좀 고르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걸 통해서 이걸 어떻게 풀면 되느냐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나온 수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수들 사이에 뭔가 넣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이에 넣는 작업을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자료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의 정수들을 가지고 있고 몇 개의 정수라는 건 어떤 굉장히 전 이때 어떤 식으로 하는 걸 좋아하냐면 저 뒤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하나 넣어놔요. 그리고 저 오른쪽에다가 플러스 무한대를 하나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때 만약에 지금 여기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가지고 있는 정수의 끝이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랑 이 사이에다가 새로 수를 추가하고 이 사이에 뭔가가 들어오려고 하면 이 사이에 뭔가 수를 추가를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더 큰 수를 추가를 하려고 하면 플러스 무한대랑 여기 사이에다가 추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수를 계속 추가하거나 아니면 이 변화에 따라서 한 칸씩 이동을 하는 이런 자료 구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 가지 보통 2가지 정도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하면 되고요. 더블 링크드 리스트 해야 되겠죠?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링크드 리스트를 쓰는 건 좀 복잡하니까 링크드 리스트를 굳이 쓰지 말고 그냥 셋 쓰세요. 셋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 그냥 대충 마이너스 10억 10의 9제곱 플러스 7 이쪽에는 뭐 10의 9제곱 플러스 7 이렇게 넣어놓고 이 값의 범위가 10의 마이너스 9제곱까지니까요. 이렇게 넣어놓고 셋에다가 넣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값보다 하나 작은 값이 뭔가만 계속 그리고 하나 큰 값이 뭔가만 계속 체크를 해가면서 보면 됩니다. 이렇게 셋에다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들을 관리를 하고 만약에 여러 칸을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건 안 되는 거고 한 칸씩 이동할 수 있고 아니면 한 칸 사이에 뭔가를 넣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구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수는 일단 넣어놓고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적당히 큰 수 넣어놓고 그리고 왼쪽으로 한 칸 가봐서 그 안에 값이 있으면 집어넣고 오른쪽으로 한 칸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할 때는 오른쪽으로 한 칸 가봐서 그 안에 값이 있으면 집어넣고 아니면 이동만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구현을 했어요. 그렇게 조금 셋을 쓰는 연습 정도로 생각을 하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고요.
여기까지가 문제 D번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리고 뭔가 더 의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문제 D번 다음으로 문제 2번이 있는데요. 이 문제는 저 좀 너무 황당했어요. 이 문제가 뭐냐면 이런 규칙이 있어요. 어떤 숲이 있고 n 곱하기 m 그리드로 돼 있고 모든 서로 인접한 셀들 사이에는 그 높이 어떤 그 높이라고 합시다. 높이라고 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 이거 같은 경우에 높이의 차가 정확히 1이어야 하고, 그리고 높이가 0 이상인 셀들은 그 근처에 높이가 하나 이상 낮은 셀이 근처에 하나 이상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이상 낮은 셀이라는 건 반드시 하나 낮아야 되니까 하나 낮은 셀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일단은 만약에 지금 문제를 풀고 싶으시면 여기서 멈추시는 걸 권장을 하고요. 이 문제의 풀이는 굉장히 짧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에 그러니까 조금 설명을 안 한 부분이 그래가지고 우리는 0이랑 샵이 들어가요. 이렇게 n 곱하기 m 셀에 0은 높이가 0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샵은 0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임의의 어떤 높이 값일 수도 있어요. 그때 이 셀들의 높이의 경우의 수에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이 문제인데요. 높이의 경우의 수를 그러니까 높이의 조합의 경우의 수를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0, 0, 0, 0이 있어요.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0이 돼 있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요. 우린 여기서 항상 이 샵으로 돼 있는 부분을 전부 1 이상으로 칠한다는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샵으로 돼 있는 부분에 뭘 칠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 높이가 1 넘게 차이 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반드시 1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도 반드시 1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도 반드시 1이 들어가요. 왜냐면 0 옆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1이 들어갈 걸 찾은 다음에 여기도 반드시 2가 들어갑니다. 왜냐면 2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반드시 2가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채워보면은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적당한 샵들을 골랐을 때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빼먹었던 게 있나? 이게 적어도 2칸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2를 채울 수는 없어요. 전부 2를 채우게 되면 아까 1 이상인 셀 같은 경우에는 자기보다 낮은 게 하나 이상 존재해야 된다는 조건이랑 위배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샵인 경우에는 적어도 하나를 1을 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경우의 수를 마이너스 1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샵으로 두느냐 아니면 0으로 바꾸느냐에 대한 경우의 수를 전부 구한 다음에 만약에 전부 샵인 경우에만 마이너스 1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몇 개냐면요. 2의 샵 개수에 마이너스 1 전부 샵이면 마이너스 1 아니면 0 이게 끝이에요.
나도 이 풀이를 듣고 얼마나 억울했는지. 네, 여러분 열심히 관찰합시다.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코드도 뭐 이게 끝이에요. 샵 개수 전부 세서 그만큼 2의 제곱을 하고 만약에 전부 샵이었으면 1 빼고 끝이에요. 네, 끝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뭔가 질문 더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여기가 제 자리인 것 같아요. 점수가 잘 안 변해.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대회 때 보죠.